3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소모전과 드론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장거리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의 군수 및 전략적 요충지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연료와 폭탄들이 비축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북한이 제공한 포탄 75만 발이 폭파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현재와 같은 소모율로 러시아군이 3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죠. 러시아군의 포탄이 파괴되면서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발사하는 포탄의 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전투용 드론으로 전파 방해를 무력화하고 러시아 한복판을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전차와 자주포 등 군사 자산뿐 아니라 에너지 시설까지 파괴되고 있는데요. 전파 방해에 취약한 GPS를 장착하는 대신 탑재된 AI가 비행 중 자체적으로 지형을 탐색하며 자율적으로 경로를 설정하고 목표물을 정확히 식별한 후 자폭 공격을 감행하는 방식입니다. AI 드론의 등장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명중률이 8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AI가 드론의 정밀한 움직임을 보정해주기 때문에 5분이면 조작법을 익힐 수 있죠.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비되는 드론이 매달 1만 대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드리 자호로드니우크 우크라이나 전 국방장관은 드론 공격으로 인한 러시아군 사상자가 80%를 넘어설 때도 있다며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든 현재 러시아군 사상자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은 65만 명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의 집속탄을 지원한 후 러시아군의 인명피해는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 사상자의 절반 이상의 원인이 집속탄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집속탄은 미국이 지원한 하이마스에 의해 러시아군 후방의 집결지를 타격하며 러시아군의 피해를 키웠습니다. 최근에는 F-16 전투기로 집속탄 공격도 가능해졌습니다. 포병과 공중폭격 등 모든 방법으로 집속탄 공격을 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집속탄으로 러시아군 포병무기 체계를 1만 5천 문 이상 파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포병을 중심으로 육군이 구성되어 온 러시아군의 인명피해도 급증했습니다. 전쟁 전반기인 지난해 6월까지 러시아군 살상은 22만 5천 명에 그쳤지만 후반기인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러시아군 사상자는 그 2배인 45만 명에 달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러시아군 대대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안전한 병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동부에 약 1만 명을 보냈고 이들 중 8천 명 정도가 쿠르스크에 있는데요. 북한군 8,000명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체 최전선에서 일주일 동안 발생하는 러시아군 사상자 규모에 불과합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하루에 1,200명 이상 러시아군 사상자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SW 미국 전쟁연구소는 이 같은 정보를 근거로 러시아의 한 달 평균 사상자를 3만 6천 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매달 러시아군 신병 모집 규모는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신병 모집 규모가 사상자 수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집속탄 공격과 드론 공격으로 전방의 러시아군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상황에서 북한군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ISW는 북한이 현대전 경험을 위해 참전을 결정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만약 북한군에서 러시아군과 같은 수준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북한이 배우고자 하는 전장의 교훈은 훼손되고 김정은은 전장에서 이러한 손실을 겪도록 자신의 병력을 무한정으로 투입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